누구랑 누구랑 모텔에서 나왔다, 이 정도 멘트는 명예훼손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욕설이 없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죄가 종류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반대로 거짓,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각각 이렇게 두 개씩 규정이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즉 온라인상에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고, 형법은 일반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다른 만큼 처벌 수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더 처벌 수위가 높고, 온라인 상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더 강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더 높게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가 징역 5년인데 온라인을 이용하여 저지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최대가 7년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징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발동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에서 하나, 정보통신망법에서 하나 이렇게 걸리면 처벌이 두 개가 합쳐져도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이러면 당연히 이건 두 개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성립하게 되고, 오프라인은 최대가 5년이고 온라인은 최대가 7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법은 7 더하기 5 해서 12년이 아니고 더 무거운 7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10년 6개월과 7과 5를 더한 12 중에 더 적은 거를 적용이 돼서 어렵죠.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아무튼 하나는 최대가 5년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가 7년인데 우리 법은 이럴 경우 경합범 가중이라는 법 규정을 통해서 5 더하기 7에서 12년이 아닌 더 무거운 7년을 2분의 1 가중해서 징역 10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10개를 범하나 2개를 범하나 최상한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댓글을 캡처한다거나 PDF를 따는 것처럼 좀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프라인은 구두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증거를 잡아서 명예훼손을? 녹음 파일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 순간 내가 녹음을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진술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는 말,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나의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증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서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갖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신중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명예훼손죄는 단둘이 있을 때 한 걸로는 성립하지 않고 전파성이 필요해서 제3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가 들은 말을 사실 확인서 형태로 한 장 써준다면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님, 근데 IP 주소도 막 바꿔서 댓글 달던데 그런 경우는 완전한 익명이잖아요. 특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해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사실 변호사 없이 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든 뭐 이모티콘이든 뭔가 있을 테니까, 익명이어도 그걸 내가 캡처 해놓는다면 그걸 갖고 고소를 하면 지장은 없고, 그럼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걸 추적해서 하는데 결국 추적이 안 돼서 특정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전후 사정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캡처해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온라인에서 입은 피해는 그런 자료만 잘 보존하시고 최소한의 상담만 받으신다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데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법이 적용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의 적시가 없는 욕을 한다면 그거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한 발언이 과연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사실의 적시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갈지 모욕죄로 갈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고 처벌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인 게 확실하지 않으면 허위로 간주가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기분 나쁘게 들은 발언, 나를 불쾌하게 한 발언 한 줄 딱 잘라서 고소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한 발언만 놓고 보면 전혀 모욕적이지 않으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의 발언 하나만 갖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판단이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표현하는데, 처벌을 받으려면 법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는 위법해야 됩니다. 이 위법성을 없애주는 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정당방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뭔가 명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 과연 이게 공공의 이익인지는 역시 또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내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심한 욕설을 했거나 누가 들어도 불쾌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 기간 제한이 있어서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누가 단 댓글에 대해서 2년 동안 고민하다가 고소를 하면 이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공인도 아닌 일반인이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예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에서 창피함을 당할 수 있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 자체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돈 벌려고 그냥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죠. 근데 돈을 받고 싶어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 삼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안 되는데 그냥 고소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의 문제를 떠나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플이 아닌데 고소를 당하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고소 내 마음이니까. 근데 구별해야 될 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냐와 무고죄가 성립하냐는 걸 나눌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악플로 받아들여서 고소를 했다면 이 상대방의 이 고소가 처음부터 허위 고소라는 걸 본인이 알고 했다고 보긴 어려워서 일단은 무고죄 성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같은 행위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려워하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쾌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재산과 달리 한번 실추가 되면 원상 회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이시라면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만 유일한 간접적인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발언 하나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배경, 서로 주고받은 발언, 당사자들 관계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거나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